안녕하십니까. 엽게임TV입니다. 오랜만이시죠? 제가 방송을 자주 해드려야 되는데 개인적인 어떤 사정도 있고 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주말이잖아요. 놀러도 가셨나요? 오늘의 주제는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그러한 문제인데, 바로 이제 요동군의 문제입니다. 요동군. 그래서 강단사학자들은 지금의 만주에 이제 요동군이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거짓부랭이지.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 이 사진이요, 지금의 그 만주에 있는 요양시입니다. 요양시에 있는 요양박물관이에요. 여기 글자가 있어, 박물관에. 그러니까 요양시가 과거에 어떤 데냐면 바로 양평이랍니다. 한소지리지에도 나오잖아요. 요동군에 치소가 있었던 곳, 양평이라는 거야. 지금 만주에 있는 요양시가. 중국 놈들의 생각인 거죠. 이거를 그대로 받아다가 강단사학자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고 있잖아. 요동군에 치소가 있는 양평현은 지금 만주의 요양시다. 이거죠, 이거. 이거를 제대로 분석해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유.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정밀하게 한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주에 있는 요양시는 과거 요동군의 양평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기록에 따르면요, 이 요동군 양평현이 언제 나왔냐면은 사마천이 쓴 사기 흉노열전에 나옵니다. 연나라의 현장 징계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징계가 동호족한테 이제 볼모로 거짓부rek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동호족을 공격하기 전에 이제 먼저 염탐을 하러 간 거죠.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동호족을 습격을 해가지고 이 동호족이 천열리나 물러났답니다. 근데 이거 갖고는 도대체 이 동호족이 어디 있었고 연나라가 어디 있었고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기록이라는 건 단편적인 기록만 갖고는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연속성이 있어야 돼. 분석을 제대로 하려면. 어쨌든 연나라 징계가 이제 동호족을 격파를 하고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연나라가. 그래서 연나라가 이제 장성을 쌓답니다. 조양에서부터 양평에 이르렀답니다. 그러니까 장성을 쌓았어. 왜 쌓겠냐고. 이 오랑캐들을 막으려고 쌓은 거지. 그죠? 근데 위치는 조양에서 양평에 이르렀대.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장성을 쌓은 다음에 군현을 설치를 했다는 거야. 상곡군, 어양군, 우북평군, 요서군, 요동군 설치했답니다. 자, 요 문장을 봤을 때, 그러니까 맨 서쪽으로는 이제 상곡군이 있었던 거고, 맨 동쪽으로는 요동군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문장을 봤을 때 상곡군은 이제 조양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요동군은 양평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지도를 잠깐 보시죠. 이 지도에 보면은 상곡은 여기 있습니다. 지금 베이징 서쪽 이쪽 흉노족과 가까운 곳에 상곡군이 있었어요. 그렇다는 거는 이 사기 흉노열전의 그 문장을 봤을 때 이 조양이라는 곳은 이 상곡 바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연나라가 이제 장성을 쌓은 거야. 상곡군은 여기 있고요. 어양군은 지금 베이징 북쪽 이 정도의 어양군이 있었습니다. 베이징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동쪽으로 이
이 개의 동쪽에 이제 우북평군이 있었고요. 요서 요동군은 정확한 지점을 모르겠어요. 일단은 어쨌든 여기서부터 장성을 쌓아가지고 어디까지 이제 쌓냐면 요동군의 양평현까지 쌓은 거야. 이때 요동군의 양평이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중국 애들이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지도를 발간을 합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전국시대 연나라 강력 지도에 보면은 정확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연나라 징계 장군이 이제 오랑캐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한 다음에 거기다 이제 군현을 설치했잖아. 여기 보시면 상고, 어양, 우북평, 요서, 요동군.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걸 지도에 다시 한번 보시면 상고, 어양, 우북평, 요서, 요동군. 아시겠죠? 이 중국 놈들의 생각이죠. 자, 그렇다면 이 중국 사회과학원 연나라 강역 지도에 따르면 연나라가 이제 징계 장군이 여기 지금의 만주까지 동호족을 물리치고 이 땅을 차지를 한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장성을 쌌어. 그리고 군현을 설치를 했어. 그렇다는 거는 지금의 이 만주 여기가 요동군이라고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정확한 건 없어. 위치를 알 수 있는. 그냥 추정만 하는 거지. 어쨌든 만주에 요동군이 설치가 됐다는 거야. 근데 정확하게 이 요동군의 양평현입니다. 한서 지리지에 따르면 요동군에 이제 치소가 있는 곳이 바로 양평현입니다.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 그동안. 그러다가 이거를 정확하게 위치를 양평현이 어디 있었냐고 위치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당나라 사람인 두입니다. 두. 통전을 편찬한 사람이잖아요. 물론 정사가 아닙니다. 두가 편찬한 통전은 정사가 아니에요. 개인이 편찬한 거죠. 어쨌든 서기 801년에 이제 통전을 편찬을 했어요. 두가.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요동군 양평현의 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똑같아요. 사마천이 쓴 사기 흉노 열전과 내용이 흡사합니다. 뭐 연나라 장수 징계가 동호족을 습격해서 뭐 격파를 한 다음에 천지 땅을 이제 확보를 한 거죠. 그래서 뭐 연나라가 장성을 축조해서 조양에서 양평까지 이르렀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런 다음에 얘가 두가 당나라 사람인 두가 이제 위치를 얘기를 합니다. 이 조양은 어딨냐? 위청군의 지금 위청군의 북쪽에 있답니다. 여기에요. 상고. 정확하게 얘기를 한 거야. 그 다음에 양평은 이제 요동군의 치소인데 어딨냐? 지금의 안동 도읍을입니다. 안동 도읍가 뭡니까?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통치기구를 설치를 했잖아. 근데 처음에 설치한 안동 도읍은 평양에다 설치를 했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옮겼잖아요. 안동 도읍을. 그래서 신성으로 옮기기 전에 1년 동안 어디 썼냐면 이 안동 도읍을 지금의 요양시에다가 설치를 했던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두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동군의 양평현은 바로 이 요양이라는 거예요. 요양. 여기. 아시겠죠? 두의 얘기입니다. 두는 그러니까 당나라 사람이야. 근데 그 당나라 말기 때 사람이죠. 그러니까 서기 한 800년도에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요양시가 이제 그 과거에 요동군 양평현이라고 확정을 진 거야. 두가 처음이야. 위치를 얘기한 거는. 그런 다음에 이게 두의 얘기가 정사에 들어갑니다. 구당서입니다. 서기 945년에 편찬한 구당서에 이제 들어간 거죠. 서기 676년에 안동도읍을 요동군 옛성으로 옮겨서 설치했다. 이 말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평양에 있다가 신성으로 옮기기 전에 이 요양시 여기다가 설치했다는 얘기가 이제 정사에 들어간 거야. 구당서에. 이때부터 요양은 요동군 양평현이 된 겁니다. 이때 이후로. 아시겠죠? 이렇게 된 거야. 위치가 확정이 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 강단 사학자들이 그대로, 내가 볼 때는 친일이 아닌 것 같아. 이 강단 사학자들은 친중인 것 같아. 중국 애들 얘기를 그대로 그냥. 그러니까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이렇게 지도를 만든 거야. 똑같잖아. 중국 사회과학원이 발간한 지도랑 똑같아. 요동군이 어딨냐? 만주. 자, 동북아 역사재단 요동군 만주. 아니 이게 친중이 아니면 뭐냐고. 응? 어쨌든 요동군이래. 강단사학자들 여기가 만주가. 그러면서 강단사학의 계보가 있잖아요. 노태돈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조선은 기원전 4세기 말에서 기원전 3세기 초반인 연나라가 있었대. 연나라 소왕 때야. 연소왕 때를 말하는 거야. 그때 연나라한테 패해가지고 고조선이 그 서쪽 영역을 크게 상실하고 만번 하늘로 경계를 삼았다. 그렇지? 기록이 있으니까. 이어서 진나라의 요동군과 국경을 접했다. 그러니까 진나라가 연나라를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했잖아. 그래서 연나라가 설치한 요동군까지 진나라 땅이 된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조선하고 이제 경계 지점이 이제 요동군인 거지. 그 경계는 앞장에서 말했듯이 청천강이었다. 청천강이 요동군의 이제 동쪽 끝인 거지. 고조선과의 경계 지점이 청천강이라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금의 만주가 요동군이었다는 거를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아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강단사학 4세대 송호정 씨. 고조선과 가장 가까이 위치한 요동군. 그렇지? 요하, 유역에서부터 한반도 북부에 이르는 지역을 포괄했다? 그러니까 한나라 요동군이 이제 청천강 일대까지 포괄했다는 거야. 노태돈 씨의 생각하고 똑같은 거지? 같은 강단사학 계열이니까. 요동군의 치소는 양평이다. 어딨냐? 지금의 요양시. 똑같잖아. 두 얘기랑 똑같은 거야. 어? 그렇습니다. 한국 강단사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어? 많이 배우신 분들. 응? 이 사람들의 생각인 거야 지금 여기가. 어? 만주가 요동군이었대. 응? 근데 논리적인 어떤 근거도 없어. 단지 중국 애들이 그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확정을 진 거를 이어받아가지고 그냥 앵무새처럼 떠벌리는 거야 지금. 응?
아니, 많이 배우신, 그리고 한국 역사 학계를 이끄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분석을 해야 되잖아. 기록을 분석을 해서 위치를 한번 파악을 해보고, 어? 그것이 역사학자가 가는 길이잖아. 이따위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야, 강단사학자들이. 중국 애들이 얘기하는 걸 그대로 받아다가 앵무새처럼 떠드는. 자, 근데요. 자, 두우가 요동군 양평은 지금 만주의 요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강단사학자들도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야, 지금. 응? 근데 희한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우가 이제 서기 800년도 사람이잖아. 그 이전에 어떤 요동군 양평의 위치에 대해서 이상하게 얘기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구냐면 당 고종의 아들인 이현이라고 합니다. 당 고종의 아들이야. 왕족이야, 왕족. 근데 이 이현이가 역사의 조예가 깊었단 말이지. 책도 많이 읽고, 어? 얘가 서기 675년 경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때 이제 후한서를 본 거야. 이 당나라 고종의 아들인 이현이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동군 양평현은 요동군에 속해 있었다. 그 옛 성이 지금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서기 675년도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평주 노룡현의 서남에 있다. 그러니까 후한서 얘기를 이제 주석을 단 거야, 이현이가. 그러니까 요동군 양평현은 평주 노룡현 서남쪽에 있다는 거야. 그죠? 자, 그렇다면 지금 평주를 할 것 같으면 서기 675년도잖아. 자, 그렇다면 수서 지리지를 봐야지. 수서 지리지가 서기 636년에 이제 편찬이 됐기 때문에. 에? 평주조를 보자고요. 그러니까 서기 586년 비여현을 없애고 신창현으로 편입시켰다가, 그러니까 비여현이 있는데 이 비여현을 없애버리고 신창현으로 통합시켰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서기 598년 수나라 시기입니다. 수나라 시기에 그 이름을 노룡현으로 바꾸었답니다. 자, 이렇다는 거는 그러니까 당 고종의 아들인 이현이 말하는 노룡현이라는 거는 바로 비여현이를 말하는 거잖아. 응? 그렇죠? 비여현을 신창현으로 통합을 시켰다가 그 통합된 신창현이 노룡현으로 바뀐 거야. 그 얘기를 이현이가 말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비여현의 서남쪽에 있었다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이현이가 생각하는 요동군 양평현의 위치는, 자, 그러면 비여현은 어디야? 한서지리지에 나옵니다. 요서군의 속현입니다. 비여현, 유수는 남쪽으로 해양현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요서군에 비여현이 있었던 거야. 그 비여현을 신창현으로 통합시켰다가 이름을 노룡현으로 바꾼 거야.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한서지리지에서 말하는 요서현은 어디입니까? 요서군. 다시 보실까요? 중국 애들이 말하는, 여기 보면 요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 대능하 서쪽이 요서잖아. 에? 한서지리지에도 추정을 하면 요서군은 여기입니다. 대능하 서쪽. 자, 그러면 한서지리지에서 말하는 요서군은 여기야. 지도에 보시면 대능하 서쪽, 여기가 요서야. 요서. 여기에 비여현이 있다는 거야. 응?
그러면 당고종 아들인 이현이가 생각하는 노령현은 여기 있다는 거 아니야. 요서군 여기. 어? 위치는 정확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비여현의 서남쪽에 있다는 거야. 양평현이. 자, 이거로 봤을 때는 두가 말하는 지금 만주 요양시가 요동군 양평현, 이 말은 틀리잖아. 두호는 서기 800년도 사람이고 당고종 아들 이현이가 이런 얘기 할 때가 서기 675년이야. 그러면 누구의 말이 맞는 거야? 얘는 왕족이잖아. 공부도 많이 하네. 이현의 말에 어떤 그 이현이가 추정하는 그런 말이 맞는 거지. 어? 그렇다는 거는 요동군 양평현은 만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드러나잖아. 아시겠죠? 근데 얘들, 이 강단사학자들, 아니, 이런 공부도 안 하나 봐. 만주에 있질 않다는 거야. 요서군에 양평이 있었다는 거야. 응?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서지리지에서 말하는 요서군 내에 요동군 양평현이 과거에 있었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서지리에서 말하는 요서군은 이제 이 나나 동쪽, 대능하 서쪽, 여기 있었다는 거야. 응?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생기는 겁니다. 이 요서군의 위치가 좀 이상해. 왜 그러냐면, 자, 요 나나 동쪽, 대능하 서쪽, 이 지역에 누가 있었다고 제가 여러 번 방송을 했잖아. 예맥 조선이 있었다고 제가 방송을 했잖아요. 자, 일단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요서군의 위치가 좀 이상하다. 자, 사마천이 쓴 사기 주발세가에 보면요. 그러니까 노간이 이제 이 지역에 이제 연왕으로 있을 때, 요동왕으로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노간이 한나라를 배반하고 이제 배반을 했을 때 얘기입니다. 노간은 기원전 195년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나라에서 군대를 보내죠. 그 군대의 수장이 주발입니다. 주발이 이제 노간을 공격을 한 거야. 노간이 차지하고 있었던, 장악을 하고 있었던 지역은 어디냐? 상곡, 어양, 우북평, 요소, 요동군을 장악을 하고 있었던 거야. 응? 근데 잘 보세요. 주발이 이제 이 남쪽에서부터 노간을 공격해 들어간 거죠. 어디를 목표로 삼았냐면 그 당시 노간의 어떤 치소가 이제 어양군 소속의 계지역입니다. 여기 있었단 말이야, 노간이. 여기로 이제 공격해 들어간 거야. 그래서 노간이 이쪽 상곡군으로 토끼입니다. 토껴요. 여기를 왜 토꼈겠냐고. 여차하면 흉노로 들어가려고. 응? 그래서 이제 주발이 여기 남쪽에서 이 노간의 부하 장소를 격파를 하고 바로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속해서 이쪽 상곡군 쪽으로 진격을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개성을 함락시키고 개성 서부 쪽, 그러니까 여기 서북쪽 이쪽에 이제 혼도가 있어요. 혼도, 지금은 군도라고 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를 도륙을 하고 계속 서진합니다. 서북쪽으로 간 거야. 저양, 노간의 군대를 저양에서 무찔렀다. 저양이 어딥니까? 상곡군에 치소가 있는 곳 아니야, 저양. 여기를 격파하니까 여기서 머무르고 있었던 노간이 흉노로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노간은 흉노로 도망가고 주발이
노간이 차지하고 있었던 모든 군현을 장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상곡군 12개 현, 그러니까 주바리가 장악한 우북평군 16개 현, 어양군 22개 현 장악한 거야. 그 다음에 요서군과 요동군의 29개 현. 그러니까 이 당시, 그러니까 기원전 195년경에 요서군하고 요동군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인 거야. 왜냐하면 진나라가 연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지역에다가 군현을 설치를 했거든. 그거를 한나라가 이어받아서 노간이 이쪽 상곡, 어양, 북평, 우북평, 요서, 요동군을 장악을 하고 있었던 거야. 이거를 주바리가 노간을 물리치고 장악을 한 겁니다. 근데 조금 이상합니다. 요서군과 요동군을 함께 묶었어. 조금 좀 의심스럽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요서군과 요동군의 간서 지리지에 따르면 29개현이 아닙니다. 합치면 요서군하고 요동군이 29개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렇다는 거는 뭔가 이 요서군과 요동군의 어떤, 물론 없어졌다가 군현이라는 게 뭐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막 이럴 수 있으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노간이 장악하고 있었던 요서군과 요동군을 이 주바리가 찾아온 겁니다. 그죠? 자, 이때 요서군이 나오는데 이 요서군의 위치가 좀 애매하다는 게 단방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나 동쪽, 대능하 서쪽에 요서군이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잖아. 근데 희한한 기록이 사마천이 쓴 사기 흉노열전에 나옵니다. 기원전 209년입니다. 그러니까 흉노가 이 상곡 부군에 있었던 동호족을 격파를 하고 그 지역을 점령한 후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방의 왕들과 장수들은 동쪽 상곡군에 맞대어 거주했다. 자, 이 말은요, 잘 보세요. 이 상곡군 서쪽에 자방을 두었다는 거야. 왜 두었겠냐고. 그러니까 이쪽 이 동호족 있잖아, 격파를 했잖아. 얘네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또 그 다음에 이쪽 남쪽에 한나라 땅의 위협을 주기 위해서 자방을 둔 거야. 근데 이 자방의 장수들은 어디다 배치됐냐? 요 상곡 서쪽에 맞대어서 여기다가 이제 얘네들을 배치를 한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문구를 자세히 보세요. 그 상곡 주변에 있었던 동호족을 격파해서 그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이 동쪽으로, 그러니까 이 동호족 동쪽으로 말을 하는 거야. 인접해서, 바로 인접해서란 뜻입니다. 누가 있었냐? 예맥조선이 있었답니다. 잘 보세요. 자, 이 어양 북쪽까지 이 동호족들이 있었어. 근데 이 동호족을 흉노가 격파를 했어. 그러면 이 동호족 땅은 누구의 땅이야? 흉노의 땅이야. 그죠? 자, 그러면 이 흉노랑 접해서, 그러니까 이 동호족과 접해서 누가 있었냐? 예맥조선이 있었대잖아. 그러면 어양 북쪽까지 이제 그 동호족이 있었단 말이야. 이 말은, 그렇다면 요기 점선한 부분 있잖아요. 이 동쪽으로 접해서 바로 예맥조선이 있었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만약에 이 말뜻을 자세히 보세요. 강단사학자들이 만약에 지금의 만주가 요동군이었다면 이 말뜻을 논리적으로 격파를 시켜야 돼. 요동군이 만주에 있다면. 그러니까 이 상곡 부군에 있었던 동호족을 격파를 하고 그 바로 인접해서 예맥조선이 있었다는 얘기를 강단사학자들이 요동군이 만주에 있었다는 거를 논리적으로 증거를 대려면 이거를 격파를 해야 돼. 이 논리를. 아시겠죠? 그리고 또 희한한 기록이 있어요. 사기 흉노열전에 보면 흉노는 자주 변경으로 쳐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어양군의 피해가 가장 컸답니다. 여기입니다. 왜 어양군의 피해가 가장 컸을까요? 이 말뜻하고 똑같습니다. 이 상국 주변에 살고 있었던 동호족을 흉노족이 격파를 해서 이 땅까지 차지를 했기 때문에 어양군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거야. 가장 가까운 곳이 어양군이잖아.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 흉노가 차지했던 이 동호족의 위치가 어디 있다는 거는 명확관하잖아. 그리고 기원전 127년에요. 흉노 기병 2만 명이 침입을 합니다. 어디로 침입했냐면 바로 요서군입니다. 잘 보세요. 요서군이 물론 여기서 이쪽 요서군, 그러니까 나나 동쪽에 있었던 요서군을 공격할 수도 있겠지. 예? 근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흉노 기병이 이 요서군, 나나 동쪽에 만약에 요서군이 있었다면, 여기가 요서군이라면 이 말하고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동쪽 상곡군에 맞대어서 이제 동호족이 있었는데 그 동쪽으로 예맥조선이 있었다는 이 기록과 배치가 되잖아. 요서군이 여기 있다면. 그죠? 좀 혼란스러운데, 그러니까 흉노가 어양군을 가장 많이 공격을 했어. 어양군을. 그렇다면 이때 요서군을 이제 공격을 해서 요서태수를 죽였다는데, 그렇다면 어양군 부군에 요서군이 있었다고 추정이 되잖아. 요동군 얘기는 안 나온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제가 본 바로는 이 얘기, 그러니까 동호족 동쪽으로 인접해서 예맥조선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한서지리지 모든 사람들이 그 지역에 요서군이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그 요서군이 이 어양군 부군에 있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잖아. 이게 사기 흉노열전에. 그러니까 흉노가 기원전 127년에 요서군을 공격했다는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원래 요서군과 요동군은 이쪽 나나 부군 요쪽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한서지리지에는 왜 이 나나 동쪽, 대능아 서쪽 여기에 요서군이 있다고 왜 썼을까?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서지리지가 편찬된 거는 서기 70년경입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원전 108년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위만 조선이 멸망당하는, 한나라한테 멸망당하는 사건이 터지잖아. 기원전 108년도에. 그 이후에 한서지리지가 편찬된 거야. 그러니까 분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요소군의 위치가. 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한서지리지에서 말하는 요소군의 위치는 위만 조선이 멸망한 이후에 요소군이 여기 생겼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위만 조선이 멸망한 그 땅에 다시 요소군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런 얘기가 도는 겁니다. 당고종 아들 이현이가 말하는 한서지리지에서 말하는 요소군 쪽 비여현 서남 쪽에 요동군 양평현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돌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요소군과 요동군은 이쪽에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 요소군과 요동군이 위만 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새로 설치가 됐다는 겁니다. 위만 조선 지역에. 아시겠죠? 그러면 얼추 이게 맞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말이 맞냐면, 그러니까 위만 조선이 멸망하고 요소군과 요동군이 다시 설치가 됐다는 이 말이 왜 맞냐면, 한서지리지에 정확하게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일단 요동군 양평현을 보자고요. 한서지리지 내용이요. 대요수라는 강이 있었는데 새 밖을 나와서, 여기서 말하는 새라는 거는 오랑캐와의 어떤 그런 관문입니다. 관문. 그러니까 새 밖을 나와서 남쪽으로 안시현에 이르러서 바다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가 1250리랍니다. 대요수라는 게 이제 요동군에 있었다는 거야. 근데 거기에 이제 무려현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전한시대에 상흠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뭐 이거는 뭐 정확치는 않아. 이 사람이 이제 수경을 써댔는데, 이 수경에 따르면요, 이 한서지리지 요동군에 있었다는 강, 이 대요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대요수는 새 밖에 위 백평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남쪽으로 흘러서 새로 들어간 후 동남쪽으로 흘러서 요동군 양평현 서쪽을 지난다. 그러니까 대요수가 요동군 양평현 서쪽을 지났다는 거야. 아시겠죠? 잘 보세요. 요거로 봤을 때는 그 동남으로 흐르고 길이는 1250리 정도 되는 거. 여기서 말하는 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동군 양평현은 이 대능하에 있었다는 거야. 이걸 알 수 있는 게 또 뭐냐면, 이 요동군의 무려현 쪽을 보자고. 무려현. 잘 보세요. 왜 대능하에 요동군이 있었는지. 그 4세기 편찬된 그 후한서 궁국지에 따르면 요동 속국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었다는 거죠. 언제 만들었냐? 후한 때입니다. 안제 때. 안제 때 이제 요동 속국을 만든 거야. 왜 속국을 만들었겠냐고. 이걸 아셔야 됩니다. 속국은 왜 만들었냐면 오랑캐들을 들어와 살게끔, 그러니까 오랑캐들을 위한 그러한 군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속국이라는 거. 자, 여기에 요동 속국에 누가 들어갔냐? 무려현이 들어갑니다.
요동군의 속현이었잖아. 무려현. 이게 이제 요동 속국으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오랑캐들이 많았던 거지. 근데 이 무려현에 어떤 산이 있냐면 의무려산이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잘 보세요. 요동군 무려현이 있었어. 요동군에. 이 무려현에 의무려산이 있다는 거야. 네? 이겁니다. 의무려산. 요게 위치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무려현이었던 거야. 어? 아시겠죠? 이 무려현. 근데 요동 속국 중에 하나야. 오랑캐들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위치는 여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동 속국 중에 또 뭐가 있냐면 도화현이 있습니다. 옛날 요서군에 있었던 거를 이제 요동 속국으로 만들었다는 거야. 이 도화현도 요동 속국 중에 하나야. 자, 위치는 여기입니다. 아시겠죠? 대능하 서쪽. 여기도 이제 오랑캐들이 많이 들어와 사는 거야. 여기 잘 주목을 하세요. 이 도화를. 서기 289년에 모용외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모용 선비족입니다. 도화의 청산으로 옮겼답니다. 그러니까 모용외의 어떤 무리들이 이 도화 주변에 이제 수도 아닌 수도를 설치한 거야. 아시겠죠? 도화현입니다. 요동 속국 중에 하나인. 다 여기 근처에 있었던 거야. 여기 근처에. 이 대능하 주변에 요동군의 속현들이 다 있었던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위만 조선이 이 나나 동쪽, 대능하 서쪽에 있었는데 이 위만 조선을 한나라가 격파를 하고, 그러니까 상곡, 어양, 우북평은 그 위치가 고정돼 있었단 말이야. 근데 요서하고 요동군은 정확히는 않았단 말이야. 기록에 등장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다가 위만 조선이 없어지고 그 지역에다가 요서군하고 요동군을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서군은 이쪽, 그러니까 위만 조선의 어떤 중심 지역에다 설치한 게 요서군이고, 그 다음에 그 과거에 이제 뭐 임둔 이런 지역에다가 요동군을 설치를 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대능하 주변에 요동군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모용 선비족이 이제 도화에 있다가 뭐 극성으로 옮겼다가, 아무튼 이 한나라 때 설치한 이 요동군, 대능하 주변에 설치했던 이 요동군을 다 장악을 하게 된 거야. 모용 선비족이. 아시겠죠? 요동군은 이 대능하 주변에 있었다는 게 또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이제 모용황이 이 모용 선비족을 이제 어떤 나라를 이제 연 겁니다. 모용황이. 그래서 이 모용황이 멧돼지가 불러가지고 이제 고구려를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 공격 루트가 잘 보세요. 서기 342년에 이제 모용황이 이제 고구려를 공격하는데, 그 관리였던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구려 공격하는 루트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야. 북쪽 길은 평평하고 넓다. 남쪽 길은 험하고 비좁다라는 진서의 내용입니다. 예? 정사, 진서에. 물론 이제 당나라 때 편찬된 거지, 진서도. 어쨌든 모용 선비족이 요동군을 다 장악을 했잖아. 그리고 고구려를 공격하는 루트로 얘기를 하는 거야. 북쪽 길은 평평하고 넓다. 제가 동영상에서 말을 많이 했죠. 이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남쪽 길은 험하고 비좁다. 여기 천산산맥, 여기 좁은 길. 자, 그렇다면 모용 선비족과 고구려의 경계 지점은 어디입니까? 바로 요하죠, 요하. 이거를 경계를 삼은 거야. 서기 342년에. 아시겠죠? 그렇다면 요동군은 어디 있던 거야? 여기 대능하 주변에 요동군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하시죠? 자, 그렇다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요동군의 위치에 대한 변화. 처음에 이제 연나라가 이 요동 지역에 누가 있었습니까? 동호족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맥조선과 비슷한 분류의 별종 동호족이 있었단 말이야. 이 요동 지역에. 이거를 징계 장군이 공격을 해서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동 지역이 이제 연나라 땅이 됩니다. 그래서 요동 지역에다가 요소군, 요동군을 설치했는지는 모르겠어. 그때 당시에는 군현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거든. 왜냐하면 최초로 군현이 설치된 거는 진나라 때입니다. 진시황 때요. 그래서 그건 좀 애매한데 어떻든 간에 이 진나라가 요소군하고 요동군을 어디다 설치했냐? 제가 볼 때는 이 나나 부근입니다. 여기에 요소군과 요동군이 있었다는 겁니다. 진나라 때.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있다가 위만 조선의 왕이 된 사람이 이제 누굽니까? 위만이잖아. 위만이 이제 노간하고 친했잖아. 그래서 노간이 흉노로 도망갈 때 위만은 여기 예맥 조선 땅으로 들어가서 얘들을 다 아우르고 나라를 만든 게 이제 위만 조선이잖아요. 이 지역은 나나 동쪽, 대능하 서쪽에 있는 여기. 그러니까 진나라 때 요동군과 요소군은 이 나나 주변에 있었던 거야. 그리고 한나라가 이제 이 예맥 조선, 위만 조선을 멸망시키고 요소군과 요동군을 확장시킨 거죠. 그래서 요소군이 이 나나 동쪽, 대능하 서쪽 한 이 정도의 요소군이 생겼던 거고, 그 다음에 이 대능하 주변에 요동군이 생긴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두가 말하는, 그 다음에 강단 사학자들이 생각하는 요동군 양평현은 여기 요양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요동군이. 아시겠죠? 제 설명이 이게 좀 뭔가 조금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이제 뭐 이렇게 기록을 갖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어. 반박이 있으면 항상 말씀을 하세요. 반박이 있으면 제가 그거를 계속 얘기를 해 줄 테니까. 아무튼 뭐 오래간만에 또 방송을 합니다. 요동군 양평은 지금 만주 요양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셨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